자, 2021학년도 수능 가형 28번 푼 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상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그냥 A랑 B랑 대소관계만 나와 있구나. 요거 알 수 있죠? 함수 fx는 지금 x는 A, 그 다음에 B니까 이거 보고 아마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A가 B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함수 gx가 또 등장합니다. gx라고 하는 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자, 이런 거 있는 것도 좀 습관 들여놓으면 좋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른 미분 때려보면 되겠죠?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아, 0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0에서 그나마 제일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약간 요런 친구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자, 근데 그거에 또 역함수도 등장합니다. 난리 났죠? 자, 근데 역함수는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이겠거니 뭐 요렇게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합성함수. 와, 이거 수능 때 이거 보고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도대체 몇 명이 등장하는 건가? 거의 뭐 대하, 서사, 드라마급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보니까 F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눈치채야 되는 건, G의 역함수가 합성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3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일단은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직접 대입을 할 수는 없는 형태고, 그러니까 F는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g의 역함수를 직접 집어넣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식은 직접 구할 수는 없고 뭔가 전체적인 힌트를 받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8이네요. 자, 그럼 fx 식을 결국 알아야 되니까 A랑 B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겠고요. 자, 가족권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x 빼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을 때 x 빼기 2,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4의 세제곱, x 빼기 5의 4제곱.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의 미분 가능성도 당연히 싫겠죠. 자, 그런데 어렵게 볼 게 아닌 게 절대값이 들어가도 어쨌든 절대값이 소용이 없게 만들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절대값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절대값의 원리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자,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을 우리가 절대값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를 통과하고 3에서 이렇게 접하는 요런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 하나의 함수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절대값을 한다. 그럼 기본 단계에서는 꺾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접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연결시키려면 뾰족점 생기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범용화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x 빼기 4의 세제곱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몇 차죠? 6차죠, 6차. 자, 그래서 우리가 경찰대 문제 중에 이렇게 비슷한 거 있었었거든요.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막 위에 지금 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는 것 저랑 한번 그렸었어요. 자, 근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보면 전체 차수가 몇 차죠? 이렇게 써 있으면 위에 1, 2, 3이니까 6이죠. 그럼 짝수 차수니까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있는 건 튕긴다. 세 개 있는 건 붙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 3, 4를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2는 뚫고 갈 거고요. 3에서는 붙어서 튕길 거고 4에서는 붙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대로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건 누굽니까? 요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수가 몇 개 있는 친구, 하나 있는 친구.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이것까지는 못 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인수의 개수가 짝수개든 홀수개든 상관이 없구나. 적어도 한 개만 아니면
무조건 접하면서 올라가거나 튕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접어 올린다고 해도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음, 안 받는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눈에는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게, 너만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인수 한 개짜리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깥에서 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얘는 x 빼기 1에 x 빼기 2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빼기 1에 x 빼기 2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가 그려지겠죠. 네, 즉 제가 색깔을 넣어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고요.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친구가 음수를 붙이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뾰족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첫 번째 배운 건 뭐였어요? 절대값 안에만 식이 있을 때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두 개 이상인 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절대값 바깥의 식과 콜라보가 될 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랑 이렇게 콜라보가 됐을 때 안쪽에도 식이 있고 바깥쪽에도 식이 있을 때 근데 바깥쪽에 있는 건 지금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안쪽에 있는 하나짜리 친구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뾰족한 거를 좀 도와줄 수는 없냐?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 안쪽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생긴 친구를 바깥쪽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2의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고요. 2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테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네, 마이너스에. 자, 얘를 그려보면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자, 3차 함수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x 빼기 2의 세제곱 그래프랑 전혀 다른 그래프예요. 네, 2차, 2차가 각각 반절 반절씩만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 x는 2에서. 왜요? 미분 계수가 0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식이 다르더라고 해도 얘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수를 두 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가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똑같을까요? 했을 때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인수가 3개 되거든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연구와 2번 연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쫄 거 없고 절대값 속에 인수가 몇 개 있는 것만 한 개. 하나 있는 것만 조심하고 얘를 구해주려면 바깥에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 내면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다 얻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그냥 배경 지식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hx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써봐야겠죠. f의 역함수 gx니까요. 아니, 죄송해요. 자, 다시 f의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니까 gx의 역함수를요. g 역함수 x를 우리가 k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f의 kx를 합성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초록색 요 친구. 자, 보세요. 이제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요 친구가 이제 kx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f의 kx가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f의 kx라고 하는 건 kx-a 하나와, 그죠? 네, kx-b의 제곱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준 요 함수를 써보면 x 빼기 1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 kx-a와 kx-b의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친구죠. 요 친구. 네, 요 친구는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문제가 없는 친구예요. kx 빼기 b가 설령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아예 상관이 없어요. 네, 무조건
결과적으로 지수가 짝수계가 될 거고, 짝수인 건 근데 또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홀수계더라도 2개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2개 이상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음,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깥에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든 플러스로 나오든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확신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얘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면 kx 빼기 a가 예를 들면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5의 4제곱 이런 형태라면 음, 그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죠.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선생님 그런 문제로 안 나왔겠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근데 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그러므로 kx 빼기 a가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랬을 때 바로 힌트는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gx가 이렇게 증가만 하는 심지어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도 없는 완전 증가 함수예요. 음, 그럼 그거의 역함수인 kx도 완전 증가함수겠죠. 네. 그렇다는 것은 이 kx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이 kx에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음, 그럼 x축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고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졸지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요 식이 마치 x 빼기 뭐 p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랑 개형적으로 인수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b로 바뀐다면 이것도 역시 평행이동 요소고 지가 아무리 어떻게 되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만나는 점은 하나인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제곱이 일어난다면 결국 이거는 똑같은 인수를 2개 갖고 있는 형태니까 음, 역시 우리 예상대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슈는 뭐였어요? 얘가 과연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냐? 미분을 방해하는 녀석이냐 이게 그거였는데 우리가 개형을 통해서 미분을 방해하는 녀석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전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일사천리로 풀 수 있죠. kx-a가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음, k1 빼기 a가 0이 된다는 거고 k1이 a가 된다는 것은 k는 g의 역함수기 때문에 g의 a가 1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gx가 아까 뭐였어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얘가 1 된다는 x 값은 0밖에 없죠. 네. 1대1 함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여기서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의 형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에다가 x 빼기 b의 제곱이고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나 조건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 KX가 네, 몇 차인지 상관없이 네, X는 1인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딱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몇 차인지 상관없이 나머지 차수들은 다 이제 허근이겠네요. 맞아요.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키죠. 네. 항상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냐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 절대값에서는. 자, 그래서 fx는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h 프라임 3이라고 하는 것은 h가 뭐였어요? f 합성 g 역함수 x였죠. 네. 그죠? 이게 지금 h였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요. f 프라임의 g 역함수 x. 그렇습니까? 네. 곱하기 g 역함수의 미분 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 써야 되는 건 이 친구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g 역함수 미분. 그러면 gx랑 kx랑 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되니까? x 나와야 되니까. 역함수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거 미분하게 되면 kx 곱하기 k 프라임 x
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G 역함수 미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G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G 프라임의 뭐 G 역함수의 X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고 여기도 3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G 역함수의 3은 잠시만요. 그래서 요게 아까 요게 지금 H 프라임 X 그러니까 H 프라임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G 역함수의 3은 얼마죠? 그러면 G 역함수의 3이 예를 들면 뭐 L이라고 한다면 GL은 3이 나오는 건데 GX의 구조 자체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러면 L은 네. 1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얘는 1 나오니까 얘는 우리가 1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도 1 나오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구했죠. 네. 자,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1은 얼마 나옵니까? F 3x, 프라임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4. 아니죠. F는 G가 아니에요. F 프라임 1은 아까 얼마 나왔죠? 프라임이랑. 네. F 프라임 X가 X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 하면 얼마예요? 1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의 1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그죠? 곱하기 자 g 프라임 1은 얼마입니까? 아까 g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1. 1이었나?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1.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니까 4분의 1이 2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요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b가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왔었나요? 네. 그죠? 그 중에서 A 0보다 큰 거는 5니까 b는 5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럼 fx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얼마 넣었죠? 8 넣었죠? 8. 8 넣으면 8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정답 7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요거 하나로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